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밀리는 음봉 마감을 어,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렇게 피로도 높은 관세 부과에 의해서 피로도 높은 장세가 연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미국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며 그리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상입니다. 야간 선물은 1.96% 상승 마감했었고요. 이후에 나스닥은 1% 이상 추가 상승한 뒤에 우리 장이 개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은 2.92% 갭 상승, 출발 후에 하락 전환되며 0.66%만 상승한 음봉 마감을 했고요. 장중 진폭이 총 9.65 고진폭이 나왔습니다. 전일 야간 선물도 10포인트 이상 나올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장중 진폭이 15포인트 이상 나왔죠. 그래서 지금 고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재 야간 선물도 반등폭이 꽤나 또 나오고 있습니다. 1%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나스닥과 함께. 옵션 만기는 이틀 전이고요. 종합 포지션은 외국인 하방, 개인 하방에 취약한 구조, 품매도가 많으니까. 그리고 금융투자도 하방 구조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주 신청했었고요.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실적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전망치는 상회 했습니다. 전망치 자체가 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두 단계나 매물대 두 단계나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건너뛰어서 55,900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 단계 밀리는 그런 날이었고요. 오늘 미국 소기업 낙관지수 발표했고요. 메리델리 여는 총재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일시적 유예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어젯밤 90일 유예 기사가 돌면서 야간에 순간적으로 폭등을 했으나 자, 어제 나스닥 선물을 보시면 자, 나스닥 선물 여기 이쪽 보시면 쭉 당겨서 여기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간에 이게 그렇게 또 커 보이진 않아도 실제로 보면은 마이너스 구간에서 플러스 5%대 구간까지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일봉으로 보면은 위아래 꼬리가 지금 엄청나게 달렸죠.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렸죠. 밑에서부터 이게 지금 마이너스 5% 구간에서 마이너스 6% 구간에서 플러스 4.69까지 간 겁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고요. 그 이유는 이제 어젯밤에 90일 유해 기사가 돌면서 야간에 순간 폭등을 했으나 이내 백악관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못 박으면서 순식간에 다시 음전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세 부과에 대해 협상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도 수급적으로는 사실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 중국은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고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으면 미국은 중국을 제외하고 1대1 협상을 하겠다고도 했죠. 일본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와 25분간의 통화를 마치고 협상을 개시했다는 소식에 오늘 니케이는 6% 급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 지원과 관련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유럽연합도 미국의 관세 협상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지금 수급적으로 꼬여있는 상태 중에 하나는 헤지펀드들의 지금 상태와 관련이 있는데요. 기존의 나스닥은 자 나스닥 차트 보면서 나스닥은 자 이 구간에서 제가 고가 징후 그다음에 분산 과정 시그널을 말씀드렸던 거 이후에 자 요거 여기서 이제 공포 구간으로 진입된다라고 언급 드린 다음에 3월 만기를 따라서 쭉 분산 과정을 거쳐 공포 구간으로 진입했죠. 3월 만기 따라 떨어졌죠. 3월 만기 포지션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 끝나고나 반등이 나왔죠. 이때는 JP 모건 등이 숏포지션을 강력하게 취하면서 이득을 봤죠. 시장이 추가 급락으로 진행되자 자 여기서 추가 급락으로 진행되자 헤지펀드들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급락장 이후로 최대 규모의 마진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사 잠깐 보시고요. 미국 헤지펀드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최대 규모의 마진콜에 직면했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뉴욕 증시 폭락 여파로
어, 이런 상황에 처했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은행들이 자신들의 고객사인 헤지펀드들의 증거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금 납부에 실패하면 결국 매도로서 보유 물량을 쏟아내야 하는 상황이 진행되며 이는 매도 하락세를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기술적으로는 나스닥은 20, 240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 급락했고 이에 속한 많은 기업들이 유사한 상황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그래서 주요 기업들의 20, 240 데드크로스 발생일을 보면요. 일단 나스닥 종합지수부터 보면은 2월 1일에 나스닥 3월 24일에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3월 24일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급락이 나왔죠. 직전 데드크로스 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 약 1년간입니다. 자, 쭉 당겨가지고 직전 데드크로스 기간은 여기 2022년 2월 1일부터 자, 여기까지 이 1년간 데드크로스 구간에서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아왔었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리면서 골든 크로스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데드가 발생하면 220, 240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까지는 대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렇고요. 엔비디아는 3월 17일에 발생했습니다. 뭐 차트는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차트 까지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제 날짜만 좀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는 3월 17일에 발생했고 애플은 4월 1일, 마이크로소프트 2월 12일, 아마존 4월 2일, 알파벳 3월 14일, 테슬라는 단기 급등이 좀 더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20, 60데드가 2월 12일, 120데드, 21선과 120일 이평선의 데드크로스가 3월 5일, 20일 이평선과 240일 데드크로스가 3월 20일에 발생했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는 12개월 내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기업 이익 감소를 이유로 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 6,666에서 5,60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와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6,100억의 선물 매도가 나왔죠. 위에서 선물을 매도해 둔 것이 자, 고가에서 여기서 선물을 매도해 둔 것이 큰 수익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월물 풋옵션, 이때도 4월물 풋옵션 외가 매수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수익에 의해서 3월물 추정 손실이었던 900억대 중에 대부분을 900억대를 대부분 회복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물만을 친다면요. 306포인트 이하로 내려와야 즉 전저점이죠. 전저점급으로 내려와야 3월물 손실을 커버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풋옵션 수익이 최소 300억 정도가 잡혀 있어서 그걸 더하면 이미 대부분 커버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외국인은 6조 원 부근까지 매도를 진행시키며 대규모 익절 청산을 노릴 것인가? 적당히 글로벌 반등과 함께 옵션 만기를 넘길 것인가? 우리는 궁금해진 상황이죠. 외국인이 누적 3, 4조 원 이상 매도한 것은 24년 1월 이후 처음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시도는 계속했으나 누적 매도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드린 것은 계속 과거에 많이 했었고요. 어제 리뷰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약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나 연기 등이 나와줘야 하는데 트럼프의 입장은 현재 상당히 강경한 상태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1대1 개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죠. 이제 4월 9일 10% 상호관세 부과일 전후로 급진전이 있다면 반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와도 어제 분위기만 봐도 그런 소식이 들리면 그냥 드립다 매수로 그냥 들어올 것으로 지금 대기하는 자금들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거 확인했죠. 하지만 다만 지금 접근한 개인들의 물량을 반드시 뺏어내야 합니다. 현재 오늘도 개인들은 코스피를 6천억이나 매수한 상태죠. 어제 개인들은 코스피 현물을 조 단위로 대량 매수를 했는데 오늘 오르는 구간에도 6천억을 추가 매수한 것을 보면 아직은 개인들이 진정한 공포 구간으로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진바닥에서는요.
외국인들이 어쨌든 익절하면서 포지션을 스위칭, 익절하면서 전환, 환매수 하는 모습이 대량으로 나타나는데, 스위칭은 좀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어쨌든 거기서 대량 환매수를 하는데, 그러려면 개인들이 공포 투매가 발생해야 돼요. 개인들이 쏟아내야 합니다. 밑바닥에서 쏟아내야죠. 그래서 진바닥에서는 개인들의 공포 투매가 나오게 되면서 내려도 팔고 올라가도 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진바닥이 아닌 경우 일시적인 반등 구간으로 볼 때도 개인 볼 때는 개인들이 내려서 사고 올라갈 때 다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개인들의 현물 수급을 잘 지켜봤는데, 여전히 오늘도 팔지 않고 사는 모습에 아직 공포 진바닥 구간 아니구나, 공포 구간에 의한 진바닥은 아직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 바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역사에 남을, 역사라면은 이제 그 구간 내에 예를 들어서 막 2, 3년이든 요 구간 내에 남을 요 날짜 4월 7일이 딱 찍힐 거냐, 그건 아직 아닌 것 같다. 여기서는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이거 외국인들이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저점 선언 안 했잖아요. 계속 매도만 하고 있었죠. 밑에서 뭐 익절 들어오고 환매수하는 게 아직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 구간을 만들 때는 외국인들은 위에서 환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때 나온 거죠. 24년 8월장의 급락에도 외국인들은 땡길 때 환매수도 해줬어요. 요럴 때 나타난 것처럼 일시적일 때는 그냥 올라가면서 그냥 환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바닥은 밑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익절로 환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체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오늘 아침에 315 풋옵션 수급이 좀 특이하게 잡혔는데, 마침 이제 오전에는, 아침에는 315 부근에서 많이 싸웠어요. 근데 마침 지금도 이제 야간 선물이 1.4%나 올라오고 있는 시간인데, 현재 저녁 9시 14분 지금도 한 315 근처까지 올라왔네요. 지금 꽤나 지금 야간 선물에서 이제 강력한 상승세가 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또 315 근처까지 또 도달했습니다. 기타 법인이 오늘 315 풋옵션 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존의 풋옵션 매도의 청산 물량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결이 축소가 되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고, 자, 315 미결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기 초록색 선이 쭉 줄어들죠. 미결이 강하게 축소되면서 환매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은 또 풋매도를 했습니다. 315에서. 그래서 이것도 외국인들이 기존 매수 물량을 청산하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미결이 급격하게 내려간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미결 한 10,000계약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주로 개인들이 풋매도 포지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매수로 손절하고 남은 물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개인들이 되게 크게 300억대 이상의 풋옵션 매수가 잡혔잖아요. 그거는 대부분이 풋옵션 개인들이 이제 하방 배팅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풋옵션 매도를 이제 매수로 청산을 한 것으로 보는데, 대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1000%, 막 마이너스 2000%막 이렇게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중성이 있는 손절이 어제 대부분 잡혔던 거고요. 그러면서도 어제 외가 풋옵션들은, 극액가 풋옵션들은 어제도 매도가 많이 잡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로 진행되는 것은 큰 손급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럴 때, 옵션이 고평가됐을 때, 지금 풋프리가 상당히 높은 시기였잖아요, 어제. 그럴 때를 이용해서 정말 극외가들을 매도해가지고 먹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250대, 260대, 270대 이런 거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면서 그거를 그냥 프리가 살아있는 것을 그냥 매도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인 급등 막 마이너스 1000%가 나오더라도 감당을 하겠다. 어차피 만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실제로 거기까지 내려가서 결제만 안 되면, 끝까지 거기서 끝나지만 않으면 어차피 0으로 녹는 것들 이렇게 먹겠다라고 보면서 들어오는 그 자금들이 오늘도 많이 붙어서, 실제로 보면은 개인들은 오늘 자, 외국인 반대로 개인들은 지금 외가 풋매도를 중심으로 6만 계약 가까이
품매도가 잡혀 있죠. 엄청나게 많은 외가 품매도들을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중개인들과는 조금 거리가 먼 선택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도 섞여 있겠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것도 개인입니다. 그냥 개인은 개인이에요. 아무리 큰 손이어도 외국인 입장에서 개인이죠. 그래서 품매도가 저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잡아먹을 가능성을 조심해야 되는 걸로 이제 봐야 됩니다. 잡아먹는다라는 것은 그쪽으로 보내버려서 풋옵션을 급등시켜서 손절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작년 8월에 보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저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런 모습이 너무 유난히 크게 발생을 한다면 신경 쓰고 대처해야겠죠. 그 다음에 금액은 이렇게 43억에 가까운 쪽 손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멀긴 한데요. 252.5 미결이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남은 날짜 대비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 참고만 할 거고요. 8월 달에 작년 8월에 360 정도 시장이 360, 70 정도 있을 때 외국인들이 50포인트 언더인 310 외가 품매수를 하고 실제로 거기까지 진행시켜 버렸거든요. 그 정도까지. 근데 지금은 사실 뭐 비슷하게 60포인트 아래에다가 지금 미결을 급증시키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외국인 품매수와 개인 품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날짜가 사실 이제 수요일 목요일이 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그게까지만 순간 급등 정도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간 급등에 뭐 청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트 체크 하겠습니다. 파생반, 정혜연 파생반에는 오늘 제가 늘 8시 41분에 중요 자리를 언급드리는데 오늘 1차 저항은 제가 318.6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아침에 실제로 318.65에서 막혔죠. 한 틱 차이로 막혀서 여기를 이용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이 네이버 카페에 매매일지 올려주셨고요. 카페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어떤 매매들을 하셨는지 다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마지막에 장 마치고 4시 반이나 4시 40분 혹은 5시 정도까지 이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는 매매일지를 같이 함께 복귀하는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도 살펴봤듯 이렇게 그 1차 저항 라인을 매도로서 공략해서 또 수익을 내신 우리 회원님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도 자유롭게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같이 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끝까지 4시 반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실제 트레이딩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냥 라이브 방송 매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장중에 이제 수급에 대한 판단, 관점 이런 것들을 뭐 실시간으로 드리는 시간이고, 매매에 진짜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는 여기에 다 집약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컨텐츠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318.6에서 이게 출렁임이 상당해요. 여기까지가 뭐 311이니까 저기서만 잘만 잡았어도 실제로 요거 한 파동만 봤어도 평균 하루 진폭이 다 여기 처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변동성에 오늘 아침부터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축하드립니다. 1차 지지, 이거는 당연히 커트라인 잡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지지는 313.2로 봐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에서 지지를 받다가 이탈됐어요. 근데 그 이탈된 자리를 이렇게 돌파하죠. 돌파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텐데 여기 볼벤 하단과 볼벤 상단까지 이동을 하는 거 체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은 지워놨는데 장중에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요 자리에서 제가 요거 여기 터닝할 때 딱 선을 여기다가 긋는 모습을 아마 발견하셨을 겁니다. 자, 요 자리에다가 싹 그어 놓습니다. 여기까지 저항인데 한번 체크해 보자 라는 관점으로 그어 놨는데 실제로 저기서 볼벤 상단과 함께 막혔죠. 자, 그럼 이렇게 막혀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돌파했던 자리를 이탈할 때 이 자리를 다시 하향 돌파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라이브 방송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11시 40분쯤인데요. 여기 돌아설 때. 자, 11시 40분쯤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10시 초반에 이 저점을 이런 상태에선 이탈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거 이탈할 거다. 이탈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탈했죠. 이유는 3박자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이 차트 수급 내용의 3박자를 분석해 보면 이탈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차트 기술적 판단이죠. 자, 기술적 판단 뭐예요? 여기 고가 낮추고 볼벤 찍고 그 다음에 V턴 이탈하고 지지 이탈하면 결국엔 요거를 못 지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도 도와주는 경우가 발생했나? 만약에 역행으로 강한 매수 수급이다 하면은 이탈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은 매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1번 차트, 2번 수급, 오케이. 3번 내용적으로 받쳐주는 것이 있나 봤더니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네요. 중국은 오전에 미국의 104% 관세 부과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 누적 관세 104%, 34, 20 플러스 50이죠. 예, 그런 것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막 애플이 진짜 압박이죠. 아이폰은 중국에서 정말 많이 쓰는데 삼성 갤럭시를 안 쓰니까 자국 걸 쓰거나 이제 애플 많이 쓰는데 아이폰의 가격이 뭐 300만 원대 이상으로 가격이 급증하고 더 나아가서는 막 500만 원까지 갈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돌더라고요. 애플이 좀 최근에 급락했었죠. 유난히 고시총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와 수급 내용 3박자의 조화가 중요한데 이 3박자 분석을 해보니까 이탈하겠거니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파생반에 12시 3분에다가 적어드린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파생반에 몇 가지 조금 캡처해 놓은 걸 볼게요. 자, 아침에 요거예요. 여기서 아침에 8시 44분 8시 41분에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잡아드린 다음에 요 뒤에 내용인데 1차 저항인 318.6을 넘어서 출발한 다음에 업데이트 할 수 있으나 넘어서 출발하지 않았죠. 아래에서 출발해서 일단 유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프리장에서 일단 1차 저항 반응 이후 본장 시작 후 고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을 드리고 그 다음에 9시 17분에 벌써 오늘 장중진 폭이 4포인트 잡히고 외국인의 선물 환매수 힘이 빠지고 프로그램은 3월 27일부터 연일 매도만 진행 중인 상황 잡고 개인은 어제 현물을 대량 매수한 뒤 오늘 팔지 않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보니 대중 매수 심리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진바닥에서는 이 심리가 죽습니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언급을 해드리는 중에 그 일부만 조금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프로그램 비차익 3천억 매도 돌파 이거는 11시 57분이네요. 그 다음에 이내 12시 3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중간에 나스닥 등에 따라 굴곡은 있겠지만 10시 23분 V턴 완성 여기죠. 자, 여기 요걸 10시 23분 여기 자 여기 V턴 이 양봉을 이탈한 이상 2차 지지 라인까지는 염두에 둬야 되는 고변동 장세다. 2차 지지 310포인트. 자, 여기까지는 내려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310에서 314. 여기서 한번 걸렸죠? 이탈하고 다시 고지점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끝났습니다. 오바에서 309까지 가네요.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좀 더 갔어요. 근데 사실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수급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미 여기 이탈한 순간부터 또 매도로 갔어도 아니면 저점 이탈 근데 저점 이탈은 뭐 먼저 준비할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탈한 거 상태에서 노려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려볼 수 있는 자리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V턴 완성해서 요 구간 자 여기 1번 구간 여기 저항대 2번 구간 여기 이탈하면서 3번 구간 그 뒤에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 단계니까 그래서 오늘도 충분히 그동안 매매일지 복귀 방송 함께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저게 뭐 이제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언급 드린 거.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 후 저항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제. 자, 어제는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 후에 저항 체크. 오늘도 그 자리 일단 자, 어제 기준으로
볼벤을 타고 추가 급락이 한 차례 더 나오거나 볼벤 하단 위로 다시 주가가 들어오거나 두 가지인데요. 이는 주요 투자 주체 수급 현황을 파악해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볼벤 회복으로 출발했다가 밀리면서 중간에 기로에 멈춰 서 있습니다. 그쵸? 왔다 위아래 다 찍었잖아요. 자,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세 가지 체크합니다. 외국인의 선물 익절 환매수가 대량으로 나왔는가 물어보면은 기억 익절 구간에 진입했냐? 익절 구간은 6월물 기준으로 진입했어요. 물론 3월물 커버하려면 좀 더 있어야 되지만 거의 진입했다. 환매수가 나왔나?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개인의 현물 반대 매매나 투매가 나왔는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풋옵션 매도자들만 나온 거죠. 일부. 풋옵션 매도자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공포 폭락 구간을 매수하는 심리가 살아있다. 세 번째, 개인의 풋옵션 매도에서 대량 손절이 나왔는가? 진행 중이죠. 일부 물량에 대한 손절이 대규모로 출회했고 어제 356억과 오늘 43억이었는데요. 약 400억 정도 합산 보면은 미결을 볼 때 이 중 대부분은 품매도 손절 반응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스닥과 함께 단기 반등이 나오긴 할 수 있겠죠. 나스닥이 뭐 갑자기 막 풀사 막 폭등해 버리면 우리도 야간에 뜨는 경우가 당연하겠죠. 그렇게 해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요 자리, 자, 요 자리가 피보나치 잡아 보면요. 반등이 가능한 자리, 그런 구간에서 반등이 가능한 자리는 382 에서 빗각인 50% 정도까지 열어볼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겠죠. 작년 8월 보시면 61.8 반등 나올 때도 한 2주 이상 걸렸죠. 수급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고서도 나올 수 있는 반등인 거예요. 왜? 그게 다가 아니니까. 다음도 있으니까 이렇게. 작년에 2018년도에 트럼프 1기 때 차트를 보면서 다 공부했던 거지만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2018년도에 트럼프 1기 때도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수급 물갈이가 제대로 안 나오고 나서 한 차례, 그 다음에 지소미아 두 차례, 코로나 세 차례 빠지면서 비로소 외국인들이 저점 선언을 해버립니다. 1번, 2번에선 저점 선언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까지 나왔는데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미중 이제 글로벌 무역 전쟁 이렇게 관세부가 이슈로 떨어진 다음에 이때도 그냥 기본 반등, 수급 물갈이가 안 되었죠. 안 되었죠. 다 저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수급 물갈이가 안 되면은 또 올라왔다가 나중에 또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차라리 현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금 대기를 어차피 많이 하고 이런 장에서 뭐 막 현금 무리하게 안 쓰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기도 하고 한참 동안 작년부터 계속 작년 7월 고가 되기 전부터 다 현금화였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차라리 매수를 기다리신다면 빠르게 차라리 속가내고 밑에서 외국인들이 익절 환매수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게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질질 끌면 또 다음 찜찜한 상태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거래 위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382에서 50% 반등 정도에서 다시 저항력이 생길 가능성을 읽어봐야겠죠. 작년 8월 이후로는 61.8까지 진행되었으나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618 자리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차례 더 이렇게 내려간다 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618. 근데 이제 물갈이가 되냐 안 되냐 봐야겠죠. 개인들이 공포 투매가 나오냐 안 나오냐 우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고요. 이건 다 어제도 언급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전제 조건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전제 조건, 수급적으로 전제 조건.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408만 주 매도했고요. 자사주 매입,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주 신청해서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체크 59,000, 57,000원, 55,700, 54,000에서 4,400, 53,518 보는데요. 단계적으로 매물 테스트 54,000을 넘어서 53,000까지 체크를 시도했었죠. 오늘도 저가가 53,300원이었고요. 이번 주 위로는 다시 55,700원, 아래로는 51,800원까지 열어놔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위로 55,900까지 가면서 대체거래소에서 55,700원 체크했습니다. 어제 53,000원짜리 지지받고 오늘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에서 실적 발표와 함께 두 단계를 건너뛰고 55,700을 체크한 뒤 막히고 나서 다시 54,000에서 4,400 싸움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도 아직 뭐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539로 끝났으니까. 해당 자리 특히 54,400은 5만원대에서 최대 거래가 나왔던 호가입니다. 54,400 싸움 유심히 보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은 오늘 선물 6,132억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콜옵션 매수 8억, 풋옵션 매도 295억. 이거 잘못 여기 업데이트가 됐네. 풋옵션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자, 콜 매도 12억. 그다음에 콜매도 12억, 그 다음에 풋매수 43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풋매도 이거 290억 오타인 것 같아요. 풋매수 295억입니다. 어제 거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정정.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고요. 외국인은 잘못됐네. 맞아요. 정정. 제가 헷갈렸습니다. 외국인은 콜매도 46억. 네, 어제 그대로 맞아요. 어제 오타 아닙니다. 콜매도 46억, 그 다음에 풋매도 58억. 제가 숫자를 다른 걸 봤네요. 풋매도 58억 이렇게 나왔고요. 외국인은 9일간 5.6조 원 가량의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직전 환매수 구간을 상쇄하고 롤오버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이제 3, 4조 원 이상 누적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6조 원까지 가는지 봐야 되죠. 6조 원까지 채워 넣는지 이번에 보고 있습니다. 666 아시죠? 666은 제가 계속 어제 말씀드렸던 거니까 원래 어제 이전에도 좀 긴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6 어제 설명드린 거 참고하시고요. 투시는 종가의 금융투자 매도 물량을 받아서 신규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며 누적 5,766억 매수로 마감하며 선물 누적 포지션을 이제 중립화시켰습니다. 기존에 매도 포지션이 있었던 거 다시 중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이 매수를 하기도 했는데 다른 에너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투신이 얼마나 힘을 써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투신의 5천억 매수는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너무 상대적으로 외국인 힘이 매도가 너무 강한 거죠. 일반적인 때랑 좀 다르다라고 좀 구분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으로 1471.9원으로 정규장에서 0.3% 상승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차익 후에 밑에서부터 다시 매수로 끌어올리면서 V턴 휩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 라인까지 되게 또 근접하고 있어요. 지금 1480까지 찍은 상황이었습니다. 좀 전에 1440원 위에 있다면 중장기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봉 추세 보시면 계속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죠. 변동성 지수는 오늘 14.47% 하락한 37.83으로 마감했지만 자, 상단 빗각 저항 정도에 막히고 내려온 거죠. 급등 후 조정이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 지수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볼밴 들어갔다 왔다 갔다 돌파해서 이제 안착하면 볼밴 타고 가는 거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높은 변동성 지수로서 장중 진폭을 키운다. 옵션의 등합은 등가의 양합을 의미합니다. 등가인 현재 310의 콜옵션 가격과 풋옵션 가격의 합산. 등가의 양합은 만기가 2거래일 남은 상황에서도 9.98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변동성 요인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왔다 갔다 출렁임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고평가된 풋프리 콜프리 다 고평가된 프리를 빼겠죠. 어쨌든 만기까지는 등가에서는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엄청나게 많이 등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래도 내일도 많이 안 주면은 만기날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옵션의 프리는. 자, 내일은 옵션 만기 전날입니다. 그리고 미국 물가지수 발표를 대기하면서 고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일이죠. 여기에 과연 어떤 반전이 숨어 있을지 우리는 주시하면서 시장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장중 수급 변화를 잘 추적하며 같이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텔레그램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 아직도 입장 안 하신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 보시고 안내된 대로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